술집에서 친구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호머에게 갑자기 FBI가 들이닥칩니다. 체포될 줄 알았던 호머에게 떨어진 임무는 황당하게도 세금 허위 신고를 한 친구들을 감시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호머에게 더 거대한 비밀 임무를 맡깁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 회복을 위해 발행되었으나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춘 전설의 1조 달러 지폐를 찾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끝에 호머가 마주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부의 상징이 스프링필드 최고의 부자 번즈 사장의 손에 있었던 것이죠. 호머는 지폐를 되찾아 FBI에 넘기려 하지만 번즈 사장은 뜻밖의 주장을 펼칩니다. 나는 이 지폐로 미국의 독재를 막고 있었다. 이 돈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미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화폐란 결국 신뢰라는 이름의 종이 한 장일 뿐이며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거대한 경제 시스템도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픽션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끝없는 양적 완화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고 있고 최근 GDP 성장률의 위기 신호는 달러 패권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슨이 던져놓은 예언의 조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장면이 우리의 소름 돋는 현실이 되어 나타날까요? 과거의 상상이 오늘의 일상이 되는 기묘한 평행이론. 여러분은 심슨의 이 모든 적중 사례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오늘 밤 우리 마을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95년 방영된 심슨 가족 시즌 6의 한 에피소드는 이 질문에 대해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심슨의 아들 바트가 우연히 발견한 운석. 처음엔 그저 밤하늘의 작은 점이었지만 그것은 곧 스프링필드 마을을 통째로 날려버릴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설마 하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운석은 멈추지 않고 직격으로 마을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죠. 위기가 닥치자 소위 말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대책을 내놓습니다. 화려한 미사일을 쏘아 올려 운석을 격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대책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문제들과 닮아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회피해왔던 문제들 말이죠.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보지만 근본적인 준비가 없는 정책은 결국 예산만 낭비한 채 시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릴 뿐입니다. 마을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TV 속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대책을 세우는 대신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쁩니다. 누가 예산을 깎았냐, 누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운석은 이미 마을의 햇빛을 가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뒤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행정은 그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죠. 정치적 갈등이 해결의 발목을 잡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한 곳은 좁디 좁은 방공호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기 위해 서로를 탓하고 누군가를 희생시켜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며 아우성치기 시작했죠. 이 에피소드가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공동체의 신뢰였고 그 안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건 목소리 크고 힘있는 자들이 아닌 보호받지 못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에피소드 속 운석은 결국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이하지만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묵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운석을 외면하고 있나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스마트워치의 등장, 그리고 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인수까지 이제 심슨 가족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죠. 심슨은 늘 현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그려왔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제작진의 통찰력일까요? 아니면 이 만화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설계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심슨이 그린 가장 공포스러운 예언은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2026년을 겨냥한 경제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이 무려 3조 3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막대한 통화량이 결국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경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집과 직업을 잃는 아비규환의 상황. 심슨은 이미 이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에피소드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1987년부터 40년 동안 이어져온 심슨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코미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해악과 풍자로 꼬집는 가장 날카로운 사회 비판서입니다. 9.11 테러, 코로나 바이러스, 애플의 비전 프로,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까지 100가지가 넘는 사건을 정확히 맞힌 심슨의 예언 능력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하죠. 제작진 중 누군가 미래를 보고 온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설계하는 거대 그룹의 시나리오가
만화 속에 녹아있는 걸까요? 이제 심슨의 예언은 정치와 재난을 넘어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자 공포인 돈의 영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예언, 바로 코인 시장의 향방입니다. 심슨이 그린 다음 미래의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폐도 아니고 은행 계좌도 아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자산. 이 흐름의 중심에는 크립토, 즉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화면 속에 올려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심슨 가족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장면 중 하나는 1997년 방영된 한 에피소드입니다. 처음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배경 장면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잠깐 멈추면 단 1초 정도 스쳐 지나가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립토 반. 당시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암호학을 풍자한 가벼운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블록체인도 탈중앙 금융도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상황은 2009년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세상에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크립토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크립토는 암호학이 아니라 암호화폐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997년의 그 장면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 간판은 이렇게 읽힙니다.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움직이는 돈,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만든 가치, 중앙 통제 없이 거래되는 자산. 현재 크립토 시장은 하나의 실험 단계를 넘어서 거대한 금융 생태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천 개의 알트코인. 이 자산들 사이에서 막대한 금액이 매일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금융위기, 시장 붕괴와 회복을 겪으면서도 이 흐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